예, 안녕하십니까. 504페이지 동산물권 변동 보시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전제로 해서 하여튼 물권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산물권 변동과 관련된 부분을 볼 것인데, 당연히 이것도 권리 변동이니까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예컨대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 이런 것들이 소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는데, 선의취득은 물권법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 물권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거의 99%가 선의취득은 물권법 서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산물권에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점유권이 있고, 또 외우지 마십시오.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유치권, 질권이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객관식 공부하는 사람이고 주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저는 거기 외우지 않습니다. 객관식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주어진 지문 어차피 많아봐야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것들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 상속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니까. 동산물권도 당연히 상속은 일어날 것이고, 경매도 일어날 것이고. 일단 법률 행위에 의해서 동산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뿐입니다. 또 옛날에 이랬더만은 또 어떤 분들이 선수질 이래가지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때 요 인도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인도 방법에 현실의 인도라 하는 것이 있고, 현실의 인도라 하는 것이 있고, 간이 인도라 하는 것이 있고, 점유 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민법책 소유자이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B가 매입을 하고 매매를 하고 대금 주면서 점유와 소유 같이 넘겨받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적인 점유 이전 방법이 현실의 인도입니다. 다음에 간이 인도 A 소유의 민법책 A가 원래는 점유하고 있었는데 A는 서울 살고 있고, 전에 서울 놀러 온 친구가 민법책 보고 좀 빌려달라 하길래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 친구가 민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공짜로 빌려본다면 사용차주일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면 임차인일 것이고, 뭐 그냥 절도했으면 도둑놈이겠지. 어쨌든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이 민법책이 정말 마음에 들어. 저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점유를 직접 점유, 이 사람의 점유를 간접 점유, 물론 절도 관계라면 간접 점유 관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고 있던 이 부산 살고 있는 이 친구, 옛날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서울에 친구 집에서 민법책을 하나 빌려 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뭐 소장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민법책 3만 원짜리, 뭐 극단적으로 뭐 KTX 비용 10만 원. 그러면 또 뭐 무식하면 할 수 없어. 무식하면 몸이 고생해야지. 또 민법책 들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 민법책 자 손에 잡아라. 자 내가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소유와 점유를 넘겨받아 가도 돼. 그런데 똘똘한 우리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 전에 내가 빌려보던 그 책 내하자, 공짜로 달라, 정려해라 할 수도 있고, A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공짜로 주기 아까운 모양인데 내가 3만 원 돈 보낼 테니까 내하자. 그래서
이미 점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권리만 넘겨받는다면 그걸 간이 인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민법책의 소유자로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 민법책을 본 B가 지금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A가 이번 시험 칠 때까지 나도 봐야 된다는 거지. B는 내년에 공부할 생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사자. 내가 일단 소유권 취득해놓고 너가 계속 빌려봐라. 그러면은 그 안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점유, 이 사람은 간접 점유, 소유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하던 원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하고 권리만 넘겨받는 거, 요걸 점유 계정이라 이야기합니다. 단어풀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관념 정리하시라는 거지. 현실의 인도, 간인도, 점유 계정 그거 외우고 뭐 할 건데, 그거. 인도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 그 정도 가지고 보는 거지. A라는 사람이 민법책의 소유자로서 원래는 점유하고 있었을 텐데 이걸 이미 누가 빌려봐.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지. 이 민법책을 본 어떤 사람이 그거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팔아버리면 선의취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내 소유물 아니다. 사고 싶으면 소유자한테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야, 너가 저 사람한테 빌려준 책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사자. 그래라. 하고 그러면서 권리를 넘겨주면은 원래 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그걸 요 B한테 양도함으로써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법리를 터득하셨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때 양도되는 이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 물권적 청구권일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빌려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있고 임대차, 사용대차 관계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때 그 양도되는 청구권의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일까? 아니면 임대차, 사용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일까? 법리상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 이거는 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권법 들어왔어 물론. 내가 소유자인데 물권적 청구권만 너 가져가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유자니까 내가 소유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양도해 줄 것은 채권적 반환 청구권밖에 양도해 줄 수가 없어. 그 채권적 반환 청구권 양도받으면 그때 가서 너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이러한 양도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188조, 189조, 190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문은 소유권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권법 들어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점유 넘겨주는 방법이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 그다음에 점유권이라든가 또는 유치권과 관련해서도 인도 방법이야 다 결합될 수 있지만 그 인도, 즉 점유 이전이 성립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유권뿐이라는 거. 질권, 유치권, 점유권에 있어서의 점유 이전 인도는 질권, 유치권, 점유권에 있어서의 취득 요건인가 동시에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거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504페이지 동산물권 변동 원칙적인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일단 이것도 물권에 의해서 물권적 합의가 있고 그에 기초해서 인도,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현실의 인도가 있고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는 것. 그러나 특수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의 방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다. 동그라미 2번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동사무동사의 종물인 경우에는 주물만 처분되면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종물에 대해서 효력이 미칠 수 있는데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선화정권 화물상환성에 의해서 화체된 정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는 이 정권을 이전함으로써 물건 인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인도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되는 거 506페이지. 인도가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소유권뿐이고 소유권 외에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건인 점유권, 유치권, 질권에서는 인도, 점유 이전이 그 권리 취득 요건, 성립 요건인가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 즉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는 것. 그 다음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 취득 자체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다라는 걸 일단은 보시고, 근데 이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필요해요. 이제는 아무래도 지우면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K소유의 민법책, K소유의 민법책. 이걸 A가 훔쳐왔을 수도 있고 빌려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A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려서는 차주일 수도 있고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사용차주,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절도, 강도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법책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B가 딱 쳐다보면 누가 소유자로 보이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오신하고 거래 행위를 통해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점유를 넘겨받으면 이 사람에게 진정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걸 선의취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거래 행위만으로 권리 취득한 게 아닙니다. 요 거래 행위만으로 권리 취득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될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때 요 사람이 빌려 주었을 수도 있고 요 사람이 절도, 강도했을 수도 있는데 이때 요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는 것. 거래 행위가 무효거나 취소가 되어버리면 요건이 탈락되어 버리니까 선의 취득을 못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거래 행위, 채권 행위 자체는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거래 행위가 매매일 수도 있고 교환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권법 첫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을 것인데 경매를 통해서도 선의 취득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거래 행위 아닌 상속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점유권 쪽에 가보면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무과실에 대해서 추정 규정이 없는데 추정받는가 안 받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깨뜨리는 자가 평온, 공연, 선의 점유가 아님을 입증해서 선의 취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점유를 넘겨받는 방법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의 인도에 의해서 선의취득할 수 있고 간이 인도에 의해서 선의취득할 수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선의취득할 수 있는데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K 걸 훔쳐온 A가 B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점유 개정을 하면은 내나 A가 민법책 가지고 있습니다. C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점유 개정해도 내나 A가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해버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권리 침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는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게 거래 행위를 통해서 변동될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소유권 또는 질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의 점유라면 타주 점유, 동산에 대한 절도 강도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보는데 동산에 대한 절도 강도자는 자주 점유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현실 인도 받을 때는 A가 직접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인도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를 받을 때는 A가 간접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에 있어 양도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상관없고 타주 점유이든 자주 점유이든 상관없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일 것이고 질권 취득하는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일 것이고 현실의 인도나 간이 인도를 B가 받으면 직접 점유를 하게 되어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를 받으면 간접 점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권 가지고 읽은 거고 이거는 점유를 가지고 읽은 거고 똑같은 걸 본권 가지고 읽었냐 점유를 가지고 읽었냐 용어 차이 뿐입니다. 그때 요 사람의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취득은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효과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민법에 사놓고 보니까 딱 볼라 하니까 머리 아파 죽겠어. 없었던 걸로 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없었던 걸로 하자 했을 때 그 사람 이쪽 사회에서는 그래 받아줄게 하면 그건 또 다른 합의 해제 쪽으로 가는 거고 자기가 권리취득하는 걸 거부하지도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버렸으면은 이 사람의 소유권이 상실될 것이고 피해를 본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 도품 또는 유실물일 때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멸시효 기간인가 제척 기간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무시하시고 소유권이 여기에 일단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반환 청구권, 법이 인정한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단 이 사람이 공개시장이나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때에는 대가 변상 청구권까지 인정되게 되는데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선의취득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실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런 방법에 의해서 넘겨받으면 진정한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건 사러 갔을 때 시장에 가가 물건 팔고 있는 그놈이 도둑놈인가 아닌가 조사할 필요 없다는 거지. 서로 도둑놈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이 방법에 의해서 거래 안전에 의해서 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도둑놈인가 아닌가를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만큼이 거래가 신속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로서 동산물권 거래 안전과 신속을 동시에 도모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요건, 동산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동산, 양도가 금지되면 유효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선취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국유문화재 이런 거 살짝 보시는 거고, 금전. 가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소지만 있으면, 즉 선의취득 요건 구비하지 않더라도 권리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단순한 물건, 예컨대 뭐 그냥 조선시대 뭐 상평통보, 그 경우에는 지금 물건일 것이고, 그렇다면 선의취득 적용 대상이 될 것이고, 정권적 채권은 이 249조에 있는 선의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권은 물건 아니라 했습니다. 채권법 쪽에 가면은 정권적 채권과 관련돼서 별도의 선의취득 규정이 있고, 등기 등록 대상인 특수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거래될 것이니까 선의취득과 관계없고,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지상물, 부동산으로 처리할 때는 선의취득 객체가 못 되는데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K 소유의 산에 K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A가 길 가는 B한테 이거 내 건데 너가 살 테냐 이러면서 이 B가 그래 내가 사겠다 돈 다 줘봐야 이 자체가 부동산이니까 선의취득 못한다는 거. 근데 요걸 화분에 담아가지고 들고 오면 동산이고, 그러면은 내가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등기에서 공시되는 동산,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대상이 안 될 것인데 분리되어서 외부로 나가면 동산처럼 거래될 때는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권리 자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자주 점유이든 타주 점유이든 상관없다라는 것. 점유 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서점에 책을 사러 갔더니 서점 직원, 점유 보조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물 인체하면서 내한테 팔고 돈을 받아가 지가 가지고 날라도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주인이 피해본 것은 이놈 찾아가 네가 처리해라는 거지. 내한테 왜 책 돌려달라 하냐고. 다음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당연하죠.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였다면 선의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거래를 통해서 권리 취득할 것이니까. 선의취득에 있어 양수인 동산을 거래 행위를 통해서 양수했을 것. 이때 거래 행위는 매매나 교환이나 정려나 대물변제, 질권 설정 행위도 법률 행위입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거래가 아닌 경우라면 상속이나 합병 이런 경우라면은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 안 된다는 것. 선의취득자의 점유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자가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 다음에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완성된 때가 언제냐? 동산물권 거래는 합의와 인도가 다 있어야 완성된 때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합의를 하고 인도받을 때 완성되겠지만 주유소 가가지고는 인도받고 합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합의된 때가 완료된 때가 된다는 거. 인도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했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자주점유,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자주점유일 수도 있고 질권 취득과 관련된 타주점유일 수도 있고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에 의한 직접 점유 취득일 수도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 점유 취득일 수도 있다는 것.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되는 물권, 소유권과 질권이고 선의취득의 성질,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거. 선의취득의 효과는 물권법 강행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자조차도 그 효과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저쪽에서 선의취득이 일어나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된다는 것. 저 거래가 정력일 때는 논의가 있는데 무시하시고 도품 유실물이라면 잃어버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이 금전 앞에서도 살짝 보고 왔는데 금전 강제 통용력이 있는 가치와 관련된 금전, 그 다음에 물건, 인금전, 상평통보, 그거는 그냥 물건입니다. 이게 249조 선의취득법리가 적용되는가? 가치의 표상인 이 금전은 가지기만 하면 도둑놈도 소유권을 가지니까 선의취득법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선의취득 대상이 될 것이라고요. 250조.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때 250조에서 말하는 이 금전이 뭐냐는 거지 도대체. 249조가 적용 안 되는 거는 250조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249조가 적용되는 것이라야 250조가 적용될 것이라는 거. 어쨌든 논리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도품 유실물의 반환 청구권자, 반환 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환 청구의 상대방,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반환 청구 기간 2년, 제적 기간인가 아니면 시효 기간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이때 이 반환 청구권의 성질, 법이 인정한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가 변상 여부가 안 돼서 도품 또는 유실물 반환 청구 시에 대가 지급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그 도품 또는 유실물을 선의취득한 자가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때는 대가 변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지상물에 관한 변동 공부한 걸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그쪽도 한번 읽어보시고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도 물권 변동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따라서 이 물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도 법률 요건은 충족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예컨대 물권 포기 모든 물권은 다 포기될 수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는데 목적물의 멸실, 건물이 멸실되든지 민법 책이 불타 없어지든지 토지가 물 밑에 들어가 버리든지 토지의 포락, 저 바닷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닷물이 알짱알짱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A가 이쪽 땅 소유자였다는 거지. 어느 날 보니까 바닷물이 이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A 땅이 물 밑에 잠겨버렸다는 거지. A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구조물을 쌓았다는 거지. 그래서 물 위로 보이게 했다는 거지. 이게 누구의 소유일까? 돈 들이지 마시라는 거지. 국유. 물 밑에 들어가는 순간 토지가 포락포락되는 순간 사적 소유권은 소멸되어 버리고 전부 다 그러면 국유로 가버릴 것이고 이때는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켜 봐야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도 있고 수용당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확인한 것들이고 여기서 볼 거는 혼동이라는 법리를 볼 거다라는 것.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었을 때 권리를 소멸되게 하는 것을 혼동이다라고 하는데, 혼동은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고,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뭐 혼동의사 이런 것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될 수도 있고 제한물권과 그 위의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될 수도 있는데, 등기부만 볼 줄 알면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토지이든 건물이든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얼굴을 열어봤을 때 누군가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얼굴을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지상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누가 부기등기를 하고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저당권 위에 저당권부 권리질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기속한다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매입하고 들어와서 소유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이런 제한물권 필요 없어요. 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통해서 빌려 쓰려고 했던 이유가 타인 소유물이니까 빌려 써야 돼. 내 거면 빌려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는 거. 그런데 그 소멸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뭐가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인데, 요 경우에 똑같이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왔을 때 이 권리가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걸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예외적으로 소유자 저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내 물건 위에 내가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타인 소유물을 담보물로 잡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리 때문에 존속을 시키다 보니까 소유자 저당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위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면 이 제한물권 소멸시킨다고요. 법리가 똑같습니다. 등기부가 갑구, 얼구, 병구 이래 있으면은 이걸 병구에 기록할 건데 등기부에 병구가 없으니까 부기등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소멸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를 하고 누군가가 이 저당권 위에 질권을 가지고 있든가 또는 누군가가 이 질권 위에 질권 뒤에 후순위 질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순위 질권자가 이 저당권 취득했을 때는 그 선순위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미 이 이후에 누군가가 저당권이 들어와 있을 때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왔을 때 없애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 저당권 들어가면은 한 개도 건질 게 없습니다. 살려는 두어야. 저당권이라면 이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거고 지상권, 전세권이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더라도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뒤에 칠 땐 이거는 소멸되겠지만. 그래서 등기부를 볼 줄 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등기부를 볼 줄을 모르면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일 수도 있고 좀 이따가 임차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4페이지 물권 소멸도 법률 요건이 충족돼야 될 것인데 물권 포기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가면은 소유권은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은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라고 해놨는데 개인이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다고 사용권 등을 제한당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법리로 해결할 것이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될 것이고 혼동, 서로 대립된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기속됨으로써 물건이 소멸되게 하는 것을 혼동이라 하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혼동되면 원칙적으로 그 제한물건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소멸시켜야 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할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키고 혼동으로 소멸할 제한물건이 새로 소유권 취득한 자, 그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존속시킨다라는 것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미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건과 그 제한물건 위의 제한물건 혼동 법리가 똑같습니다. 등기부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등기법 공부가 덜 됐으면 등기법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려보시고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A가 민법책의 소유자이고 점유자일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민법책을 들고 도망갈라 할 때 소유권 가지고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점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자력구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할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과 점유권은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온 것이 있는데 A가 토지 소유자인데 소유자. 그럼 점유하고 있을 거고 여기에 광업권 이것도 혼동될 성질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 광업권은 광물 채굴 허가를 받은 것이고 광물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토지에 대한 것이고 혼동될 여지가 없어. 대상이 다르니까. 내가 이 민법책 지금 내 거니까 지금 요거 들고 있는 거 소유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썼어. 저작권. 혼동될 일이 아니라고.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혼동의 효과, 혼동에 의해서 물건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데 혼동을 있게 한 원인이 없어지면 원래 이것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부동산 A가 소유자이고 얼구에 B가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오면은 이게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매매가 원인 무효로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건 다시 부활시켜놔야죠.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오면은 법리상 이 저당권은 소멸되고 없는 거나 말소 안 시켜도 B 지거 지가 말소시키는 거니까 단독 말소가 가능할 것이고 다음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 일단 그걸 보시고 어떤 부동산 갑구를 열어보니까 A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해 달래. 이 아들 때려 죽여야 돼. 잘했다 해야 돼.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놓고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어. 아버지가 또 돈이 필요하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서 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사망하면은 요 아들이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올 건데 등기 안 해도 그때 요 저당권 소멸시켜야 될까? 소멸시켜야 될까?
일단 아까 K가 저당권자로서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채권 채무 관계도 상속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원래는 채권자였는데 이 아들이 요거는 이쪽 이 아들이 채권자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 그런데 이 채무도 상속이 돼 넘어오니까 채권 채무가 동기인에게 기속되어서 이게 소멸돼 버려. 그 부종성 법리 때문에 이 저당권도 소멸된다는 것. 단독 상속일 때 공동 상속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었고 그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구에 A가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놨다는 거죠. 이때 이 임대인이 이걸 임차인이고 대항력 갖춘 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오면 원래 이게 없었더라면 소멸시켜야 돼.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혼동된 게 아니고 임대인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 채권 채무가 혼동됐기 때문에 소멸돼.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이걸 소멸시켜버렸다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면 비소유권이 날라가. 요걸 살려두었으면 그것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선순위 대항력 갖춘 이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들어올 때는 그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원래 교과서에 반 페이지쯤이 있었는데 양을 줄이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원래 그냥 어떤 종중이 소유자였다는 어떤 종중.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 구성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놨는데 그러면 일단 이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처럼 다루어질 것이고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등기부에 기록은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종중 어른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놈이 팔아치워버리면 꼼짝없이 저 소유권이 날라가. 그래서 못 팔아치우게 하려고 A 앞으로 가등기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가등기와 이 본권은 혼동될까? 가등기 된 권리는 지 아무리 힘이 센 것처럼 보여도 채권이고 이거는 소유권으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혼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권은 물권하고 혼동되고 채권은 채무와 혼동되는 것이지 채권과 물권이 혼동될 건 아니라고 했어요. 민법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기법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등기 예규가 저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는 민법 대법원 판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기 예규는 등기 절차 간이화를 위해서 내부 규정 정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A가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를 해오면은 본등기 받아줄까 안 받아준다는 거. 이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 회복하는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혼동 때문에 소멸된 게 아니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3월 달에 있었고 이게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등기부 을구를 열어보니까
K한테 저당권 설정해 놓은 것이 5월 달에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기록으로 봐서는 얘가 저당권 설정해 준 거지. 그래서 할 때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가 있다면 목적 달성 여하를 불문하고 이 가등기는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때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신청을 9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격려되어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 처분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어서 A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시험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간간히 하면서 기본 원리를 해야지 않는 한 양을 줄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들 판례도 몇 개 빠진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516페이지 위에 간단하게 해놓네요. 간단하게 가등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점유권을 들어가겠습니다.